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했던 4차 프리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까지 이 세 나라는 주어진 30분 동안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국 전 80대 87 박빙 열세로 시작했죠. 이 정확한 득표수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현지 유치 관계자 이번 PT 전후로 10표 이상 한국으로 넘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의 승기를 잡았다는 게 현지 평가라는데요. 이 진짜 그런지 파리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윤민 기자, 우리나라 PT에 대한 현지 반응이 괜찮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이 국제 박람회 기구 전문가에게 어제 프레젠테이션 직후 평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PT였다. 강남 스타일을 상기시킨 가수 싸이의 연설은 초반 눈길을 끌었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도 확실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Let's transform our world and navigate toward a better future.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저희가 이곳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 80대 87표 정도로 우리가 사우디의 근소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자체의 평가란 보도를 전해드렸죠. 어제 프레젠테이션 이후 적어도 10개국 표심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우리가 10개국 표를 추가해 확보해 90표 정도의 지지를 확보한 반면 사우디는 70표 수준으로 판세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 사우디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유럽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아직 현지 유치전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잠시 뒤 BI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식 리셉션을 열고 완벽한 뒤집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물론 4대 기업 총수 또 여야 의원들까지 총 출동해 이 회원국 인사들을 1대1로 만나 대화하면서 이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리셉션은 대한민국이 혼연일체가 돼 엑스포 유치를 강하게 희망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콘셉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현지 소르본 대학교 방문과 기업 투자 신고식을 끝으로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베트남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부산은 준비가 됐습니다. 2030년 엑스포는 왜 부산이어야 하는가? 가수 싸이와 카리나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건축 AI 전문가까지 30분간 이 프레젠테이션 회원국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파리 현지에서 노은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속에 등장한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아이들을 향해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을 알립니다. You are the future of our planet, so you can be the judge of all these ideas and tell us which ones will work and give us a new and different future. 첫 번째 무대에 오른 연설자는 가수 싸이입니다. K 브랜드를 주제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소개하던 싸이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강남 스타일 모습을 재현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연설을 마무리하며 가벼운 말춤도 선보였습니다.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응원곡 뮤직비디오를 통해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박람회장 디자인을 총괄하는 진양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UN 해비타트와 친환경 해상도시를 건설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취약한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온 에듀테크 스타트업 이수인 대표와 친환경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도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판한 윤석열 대통령은 9분간의 영어 연설로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에스파 카리나는 아이들과 다시 등장해 회원국들의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며 30분의 프레젠테이션은 마무리됐습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파리에서 코리아 원팀의 힘을 보여준 우리나라는 11월 최종 투표까지 전 세계를 돌며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프리젠테이션도 궁금해집니다. 자, 서로 정반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다혜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정확한 판세 아는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68배, 세계 최대 규모 공원으로 조성될 킹 살만 파크의 가상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1,300조 원이 투입되는 킹 살만 국제공항은 엑스포 부지까지 지하철로 한정거장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엑스포 유치 경쟁력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과시하는 겁니다. The Expo 2030 budget of $7.8 billion is catalytic to our broader Riyadh investment plans. 여성 인권 탄압 문제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온 사우디아라비아는 연설자 6명 중 3명을 여성으로 내세우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Expo 2030 will be about connection, diversity and inclusion. Everyone is welcome, no matter your country, your culture, your race, your gender, or your religion. 이탈리아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고대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 러셀 크로우가 등장해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It is one of the great capital cities of the world, a place of and for everyone, a city that has always opened its arms to all of humanity.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이탈리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영어로 세계적인 관광지인 로마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중점 홍보했습니다. Brought that in Rome, the entire history of the world is interwoven. Let's bring together history in the future. 지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개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는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엑스포 개최를 위해 큰 투자가 필요한 만큼 방문객을 충분히 유치하지 못할 경우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아르 기자 나왔습니다. 자, 어제 프리젠테이션 이후 반응이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소식 들어보면요. 네, 엑스포 유치위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파리에서는 007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엑스포 유치전이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접촉한 상대가 알려지면 경쟁국이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른바 파리 대전의 결과 사실상 한국과 사우디의 2파전에서 박빙 열세였던 판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도착 전 사우디가 한 자릿수 표차로 한국을 앞서가고 있었는데 최소 10여 표 이상이 넘어오면서 역전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분위기대로 사우디가 대세로 자리 잡지 못하고 2차 투표까지 갈 경우 이탈리아의 표심까지 흡수하면 확실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밤에 PT가 있었는데 이 표 계산을 바로바로 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PT가 중요했던 이유. 바로 11월 28일 유치 투표를 할 179개국 대표단들이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어제 PT할 때 객석에 빈자리가 보여서 썰렁한 것은 아니었는지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뒤에 300명 가까운 회원국 인사들이 쭉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PT를 마치자마자 현장 로비에서 이들을 쭉 만나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현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프리젠테이션 나선 이 연사 중에 가수 싸이가 단연 화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가수 싸이가 첫 마디를 하자 청중에서는 바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이 유튜브 조회수 48억 회를 돌파한 강남스타일 춤을 재현하면서 이 무거웠던 현장 분위기도 확 바꿨습니다.
Who's having a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네, 연설을 마무리하며 말춤 동작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철저하게 준비된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마지막 리허설 과정에서 강남 스타일의 감동을 상기시키기 위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인기만 따지면 BTS나 블랙핑크를 투입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이 가수 싸이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많아 이들 맞춤형 전략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 보면 사우디나 이탈리아도 아주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중동 산유국인 사우디는 고위 공무원들이 연이어 연단에 올랐는데요. 예상대로 막강한 오일 달러를 앞세운 거대한 인프라를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잘 짜여진 사업 PT 같다는 평가와 함께 인간적인 진실성과 매력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사우디와 정반대로 돈보다 문화적 자산을 내세웠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열연했던 러셀 크로우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다만 박람회에서 선보일 콘텐츠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업인들도 정말 열심히 뛰더군요, 현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민간 대표단 19명, 총회 내내 관중석에 앉아서 열렬한 박수로 힘을 보탰는데요. 특히 부산 엑스포 민간 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은 이 엑스포 유치가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해오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리셉션이 열리는데 이것이 또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리셉션에선 회원국 대표단들을 1대1로 만나 맞춤형 유치 활동을 펼칩니다. 그야말로 1대1 설득에 나서는 건데요. 이 표결까지 남은 5개월, 우리 정부의 전략은 2차 투표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우리와 표가 겹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먼저 뛰어든 만큼 1차 투표 지지를 약속한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국가가 없을 경우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 2차 투표에선 이탈리아뿐 아니라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던 국가들도 한국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유럽 국가는 1차에선 사우디를, 2차에선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리셉션까지 끝나면 이번 파리 대전의 성적표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체포 동의안은 포기하겠다 했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서약을 거부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의원총회 참석한 의원 중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선언이 아닌 실천을 하라고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하신 만큼 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 같은 거는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자기 존재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끌어낸 거 아니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는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자는 항복문서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이외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 처리 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은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인은 안 되는 여권에서 중국과 상호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권, 건강보험, 그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인데요.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권이 외국인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차례로 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표권이 대표적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9%가 중국인입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쪽에서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진짜 제안인지 정책 구호인지 아직 정확하게 진위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그 즉답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는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3년간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1,000억 원 넘는 적자 해결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취득과 담보대출 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제한이 없고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제한 없이 조달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 또는 유학 목적에 한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외국인과의 형평성, 긍정적인 투자 효과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 주변에선 흉흉한 괴담이 많았습니다. 전자파로 참외가 썩는다는 말도 있었고요. 오늘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자파가 휴대전화 기지국보다도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대해 경북 성주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전자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승인한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실측 자료에서 사드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전자파로 참외가 썩는다는 등 사드 괴담으로 한때 농가들이 피해까지 입었지만 과학적 결과를 통해 거짓으로 확인된 겁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6년 동안 공론 분열 상태에서 임시 배치에 머물렀던 사드 기지의 정상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른바 삼불일한을 요구해온 중국의 압박도 예상됩니다. 비자 안 내주고 질질 끌고 홍보안 늦게 해주고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전과 심리전 뭐 이런 거. 전 정부에서 미뤘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서 주한미군은 기지 내 증축 공사 등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 항해는 조용필 씨 노래인데요. 네, 가려진 인물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선 김 여사가 현지 외신 기자들을 한국문화원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익숙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부산 다방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 내부 하신가요? 예, 잘 가르쳐드리죠. 네,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 évoque les souvenirs de sa famille. 여기 부산엔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다방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저희 코리안 스타일 커피라고. 그런데 외신 기자들에게 믹스 커피는 왜 준 거예요?
저 공간은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 예술가들이 모였던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공간인데요. 김 여사는 믹스커피를 대접하면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기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음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요. 뒤에 보니까요. 부산은 준비됐다. 문구도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네, 김 여사가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 이즈 레디 힙 코리아 이 열쇠고리 모양의 광고판이 설치됐고요. 김 여사는 외신 기자 한 명 한 명에게 저 열쇠고리를 선물하면서 홍보에 나섰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도 만났죠. 네,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리 엘리제궁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마크롱 여사는 자신이 주최한 자선 콘서트에서 걸그룹 블랙핑크가 공연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류 자체도 매력있지만 질서 있게 공연을 즐기는 한류의 팬들도 인상적이라고 말했고요. 김 여사는 양국이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사돈낱말 뭡니까? 여야가요 서로에게 사돈낱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문은 어제 국민의힘이 열었는데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사돈낱말 정당에서 할 말은 아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남구 코인, 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에서 그걸 줄였더니 사돈낱말 정당이 되대요. 신조어에 신조어로 받아친 겁니다. 잘 만들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연설 안 듣고 소리치는 건 여야가 비슷하던데요. 네, 어제 아이들 보기 참 부끄럽다라면서 저희가 지적했던 그 장면. 여야는요, 반성보다는 사돈낱말을 앞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본회의장이 날이 갈수록 엉망이. 핵심적으로 그게 사돈낱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내일 김기현 대표의 연설이 있으니 경청하자 했는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소리 지르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시끄러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다소 유치한 남탓,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보다 두 배는 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훨씬 여당이 컸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그 정도를 한번 두 개를 한번 정도가 좀 다르다. 그렇게 연설 강의를 했는데 직접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다 봤습니다.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 너 자신 좀 알라.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그날 방청석에 초등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30여 명이 수양회에 와 있었는데. 부끄러움은 결국 국민 몫입니다. 내 잘못은 제쳐놓고 남의 일만 참견하는 사돈낱말. 여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실제 범행 전 범행 대상으로 무려 54명에게 접근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정유정은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숨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뒤늦게 사과했던 정유정.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을 계획하던 단계에서는 치밀하게 피해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0일 과외 앱 계정을 만들고 54명의 과외 강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강사 집에서 수업이 가능하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에는 마치 중학생 딸이 과외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집으로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의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공책에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과 사체 유기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정유정은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족 간 불화, 대학 진학과 취업 실패 등
오랜 기간 쌓인 분노를 묻지마 살인으로 표출했다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실시한 두 차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각각 28점, 26.3점을 기록해 기준 점수인 25점을 모두 넘었습니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 여성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신분 탈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혈흔이 묻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없다. 이런 자료를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친모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주택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입니다. 경찰이 이 주택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나온 겁니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고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병원에 출산한 뒤 태어난 직후 살해해 자신의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서 12살, 10살, 8살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살해한 아기는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두 번째는 아기를 낳은 병원 인근에서 각각 목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범죄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골목길 집단 폭행 사건이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인 3인조는 둔기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중국 동포로 추정됩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대림동 골목길. 음식점 앞에 몇몇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갑자기 남성 3명이 나타나더니 음식점 앞에 서 있던 남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말리려던 여성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달아나는 남성을 붙잡으며 손과 발로 폭행하고는 남성이 멀리 달아나자 왔던 길을 되돌아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세 남성의 손에는 각각 흉기와 둔기가 들려 있습니다. 지난 17일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흉기와 둔기를 든 남성 3명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일당이 피해자들을 습격한 건 오전 12시 55분쯤입니다. 골목에 심야 영업을 하는 가게가 많았는데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근 주민이 싸움이 났는데 다친 사람도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모두 달아난 뒤였습니다. 시간을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거의 앉지를 못하고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일당 중 2명을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국 동포로 추정되며 피의자 중 일부는 이들과 지인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암 투병 중이라며 후원금을 모았지만 거짓 투병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최성봉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가수 최성봉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집안에서 숨진 최 씨를 찾은 겁니다. 과학수사라고 써있는 그 공구차 있죠. 또 119 구급차 그거 왔다가 사찰 있다가 문을 안 열어줬는데 바로 하고 문 달라고 요구를. 최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를 도와준 많은 분들에게 미안하다. 버틸 때까지 버틴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성장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 한국의 폴포츠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껌판 돈으로 컵라면 사먹는 생활만 10년간 했습니다. 행복도 잠시. 최성봉은 지난 2021년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10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투병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엔 진단서까지 공개하며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거짓임을 인정했습니다. 전 재산이 65,480원밖에 없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원금을 갚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 신뢰를 잃은 최 씨는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었고 33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물건 구입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때 행사 마감이다, 품절이다 하면서 사기 사이트를 안내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전자제품 아울렛에서 김치냉장고를 주문한 70대 옥모 씨. 검색창을 통해서 김치냉장고를 찾았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생각으로 아울렛몰로 들어가서. 그런데 행사가 마감됐다며 주문 취소 알림이 뜨더니 곧 전화가 와 새로운 쇼핑몰을 알려줍니다. 다 품절이셔서 취소 처리되셨고요. 그 홈페이지 주소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서 구입이 가능하시다고요. 바뀐 사이트로 접속한 옥 씨는 현금 결제하면 상품권을 준다는 말에 15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자 재주문 요청 전화가 걸려옵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잘못 주문하셔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님 지금 비싼 물품으로 주문을 하셨어요. 그 먼저 보낸 돈 환불을 언제 해주냐. 영업시간 끝나기 전에 담당자가 보낼 거다. 그 130몇만 원을 다시 보냈어요. 뒤늦게 이상함을 직감했지만 그 뒤로 쇼핑몰 측과 연락은 끊겼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려던 30대 김모 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149만 원 피해를 봤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계속 들어가 봤더니 대표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수시로 바뀌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사이트는 그대로인데 대표자명 변경이 되고 또 2, 3일 되면 번호가 또 같이 바뀌고 계좌번호가 바뀌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명과 계좌는 이옥진과 손보국. 금융사기 피해 사례 사이트에 지난 석 달 동안 이들 이름으로 접수된 피해만 213건,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다가 가짜검사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영상통화를 활용해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 수사관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후 검사라고 속여 연락을 합니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돼 구속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좀비 앱을 휴대전화에 깔게 했습니다. 좀비 앱이 깔리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번호로 연결됩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중국에 만든 가짜 검사 사무실 내부를 영상통화로 보여줬습니다. 검사 신분증, 서류, 검찰 깃발에 압수수색 파란 상자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검찰 검사실처럼 사무실을 꾸민 겁니다. 그 책상 집기하고 또 우리 검찰기, 또 법복, 또 뭐 영장을 이렇게 영장이나 그런 사무 서류 이렇게 비치해 놓고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직원인 척 속여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런 수법으로 133명에게 20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3주에 걸쳐 41억 원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대출 이자 비용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왔고 이 고통의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관리책 등 8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하는 등 23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37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지난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기억나실 겁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이 합의를 안 해주자 범행한 겁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약 9분 뒤 경찰에 붙들려 끌려 나온 남성. 스토킹 끝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도덕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피해 여성이 합의 요구를 거절하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전주환처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추가 협박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9개월 만인 오늘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문이란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기존의 처벌을 피했던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형태의 SNS 스토킹,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됩니다.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합의라는 게 뭔가 가해자가 그 뒤에 보복할 게 두려워서 협박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법안의 변화가 되게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다라는. 스토킹 관련된 문제가 요즘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법이 강화가 되면서 또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요즘 경주에선 10원빵이 인기입니다. 이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인데요. 법적 분쟁 직전까지 가면서 이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본따 만든 경주의 명물 10원빵입니다. 2019년 등장한 이 빵이 줄 서서 먹을 만큼 인기를 끌다 보니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매장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님도 이렇게 드시고 있고 해서 그냥 맛있을 것 같아서 10원 동전하고 같아요. 호기심이 생겨. 10원짜리 보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사실 여기 앞면보다 뒤에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10원 주화랑 막 헷갈리거나 그럴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1966년 제작된 10원 동전 디자인입니다. 이 앞면에는 10원 표시가 있고요. 뒷면에는 한국은행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두고 저작권 위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며 통화 당국이 제동을 건 겁니다. 10원빵 업체 측은 빵 디자인을 할 당시 10원짜리 도안은 공공 저작물을 공유하는 공공누리 시스템에 올라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은 다보탑과 한국은행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도안 변경 디자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크게 이슈가 되니까 바꾸라면 바꿔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있겠어요. 10원짜리 동전과 똑같은 디자인의 진짜 10원빵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자, 원재료인 밀 국제 가격이 오르면 라면 가격 오르죠. 그럼 밀 가격이 떨어지면 라면 값도 떨어질까요? 정부가 밀 가격이 내렸다면서 라면값 인하를 요구하자 업체들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까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뛰었다며 라면값을 10%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사흘 전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값 인하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업체들은 추 부총리 발언 다음 날 회의를 소집해 가격 인하 방안을 내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 공공요금과 포장재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더 뛰었다는 겁니다. 업계 1위 농심의 경우 밀가루 공급 계약을 과거에 체결해 1분기 원재료비가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재 등 부재료 매입비도 10% 안팎 올랐습니다. 오뚜기, 삼양 등도 비슷한 상황. 앞서 2010년 1월 정부 요청에 따라 업계가 라면 가격을 내렸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고 업계는 설명합니다. 당시엔 밀가루 값이 수개월 전부터 내림세였지만 지금은 밀 수급이 불안정해 가격 안정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비재긴 서민 음식이고 그래서 라면이라는 제품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우유 원료인 원유 가격 협상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유 가격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이에 정부가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서민의 술로 꼽히는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생수, 조미료 등 먹거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인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즘 대형 학원의 입시 설명회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대신 준킬러 문항이 그 자리를 대체할 거란 예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원가에선 벌써 준킬러 문제집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열린 입시 설명회. 올 대입 전략 등을 듣고 나온 학부모들의 손마다 입시 정보 자료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수능 바뀐다고 그러고 하니까 뭔가 다른 얘기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나와볼까. 난이도나 이런 거는 약간의 좀 주킬러가 만약에 필요가 없어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 여름방학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를 고민하는 시기여서 설명회를 들으면서 지난주 말서부터 이슈기사 정도에 한 7개는 가는 것 같아요.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상황. 갑자기 바뀌는 출제 방식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입 전략을 짤지 정보와 조언을 구하러 나선 겁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입시 설명회에도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어요. 9월 모의고사부터 킬러 문항 자리를 준킬러 문항이 채울 거란 예측이 나오자 학원가는 재빠르게 준킬러 맞춤 마케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준킬러 문항으로 EBS 문제를 변형했다는 문제집을 내놓고 중학교 때부터 준킬러 수준까지 완성시키는 게 목표라고 홍보하는 중등 의대 준비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준킬러 문항들 위주로요? 이제 그 문항들이 많이 풀었네. 이제 실용 교재랑 자체 교재랑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심화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 학원 강사 등의 카르텔 의혹, 학원들의 합격률 과장 광고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학생들에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2025년부터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내신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김민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학교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되던 고교 학점제.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됩니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교 학점제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학생들의 재능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받는 방식입니다. 공교육 체계 내에서 수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신의 진로를 위한 맞춤형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과 동시에 고교 2, 3학년은 절대평가로 공통 과목이 대부분인 고1은 상대평가를 받습니다. 고1은 등수를 매기는 석차 9등급이 유지되는 겁니다. 고학년의 절대평가 전환으로 내신 부담이 주는 셈입니다. 완화된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 부담 느끼는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라든지 상위권 일반고로 더 몰릴 수가 있고. 내신에서 분리했던 자사고 등에 학생들이 쏠릴 수 있는데 교육당국은 없애기로 했던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성취도가 떨어진 학생들은 겨울방학 계절학기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 지급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씨의 장례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비 오는 도심에서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영정을 든 조합원 뒤로 검은색 운구 차량과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한 고 양회동 씨 운구 행렬은 서대문 경찰청으로 향합니다. 두세 개 차로가 막히자 도심 곳곳에선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에 도착한 노조원들은 노제를 한 뒤 다시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행진해 양 씨의 연결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추산 6천 명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들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양해동 동지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양 씨 시신은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양 씨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던 중 분신에 숨진 지 50일 만입니다. 양 씨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달 16일 건설노조가 벌인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받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간부 2명은 내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 펀드인 엘리엇에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무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ISDS에서 배상금 690억 원 등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1조 원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쟁송 절차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지난해 8월 론스타의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자 법무부가 수용 불가 반응을 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유는 판정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수를 찾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한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엘리엇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정경 유착을 입증한 바 있다며 배상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불혹의 워킹맘 발레리나 강미선이 무용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최고권위의 상을 받았습니다. 권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악 장단에 맞춰 애절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히 날아오르며 섬세하게 떨어지는 무용수의 손끝. 먼저 떠나보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감정을 풀어낸 작품 미린의 길입니다. 극도의 애절함을 표현한 발레리나 강미선. 오늘 부누아드라당스 시상식에서 이 작품으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무용계의 오스카상과 같은 세계적 권위의 상입니다. 강미선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 에투알,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발레 여왕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선 강수진, 김주원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한국 발레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미선은 대표적인 1세대 워킹맘 발레리나입니다. 동료 수석 무용수 콘스탄틴 보로셀로프와 결혼해 2년 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 5개월 뒤 바로 복귀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춘향에서 원숙한 연기를 보였습니다. 출산 뒤 변형된 체형을 극복하고 출산은 곧 은퇴로 여겨지던 발레계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만성형입니다. 지난 2002년에 입단해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21년째 가장 오래 활동한 간판 스타이기도 합니다. 그간 오네긴, 백조의 호수 같은 클래식 발레뿐 아니라 심청, 춘향 등 한국적 정서를 담은 작품까지 다양하게 소화해온 강미선. 우리 나이로 올해 40, 앞으로 계속 춤을 추면서 한국 발레를 알리겠다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시상식 이후 이어지는 갈라쇼에선 춘향을 공연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우리 전투기에 이어 공군의 조종 노하우까지 폴란드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 8명이 조종법을 배우러 한국에 와 있는데 그 교육 현장에 전혜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활주로에 우리 공군의 TA-50 전투기가 착륙합니다. 전투기에서 나오는 조종사는 우리 공군이 아닌 파란 운동자. 낯선 군복 차림의 폴란드 조종사입니다. FA-50 전투기 도입에 앞서 조종 교육을 위해 4명씩 두 팀으로 나눠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을 찾은 겁니다. 폴란드 조종사 4명은 FA-50의 훈련용 전투기로 모두 11번의 비행 연습을 했는데요. 이 당초 훈련은 다음 달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장마철 날씨 등을 고려해 이달까지 실시됩니다. 구식인 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조종해온 폴란드 공군은 FA-50의 빠른 반응 속도에 감탄합니다. Surprised that the aircraft has better acceleration, but I thought on every experience which I received here, every new flight skills will be helpful in Poland. 우리 군과 영어로 소통한 이들은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훈련 뒤엔 지역 특산술인 안동소주를 나눠 마시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 교관으로 활동할 예정인 이들은 공격 전술, 전투 기술 등 실전 노하우를 우리 공군으로부터 습득했습니다. 한국의 훈련 체계가 폴란드 용공수호에 잘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폴란드와 3조 8천억 원 규모로 FA-50 48대 수출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는 올해 12대를 보내고 2028년까지 나머지 36대를 납품합니다. 우리 무기뿐만 아니라 전투 기술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오늘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동쪽 지역은 밤까지 약한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킬러 문제 여기가 급소. 수능 킬러 문항 풀이를 홍보하는 입시학원 문구입니다. 많은 학생들 최고 점수 받으려고 밤이고 주말이고 학원으로 몰려갑니다. 이 반면 기초학력조차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2017년 이후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돈 있으면 비싼 학원 가고 돈 없으면 기초학력도 못 챙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양쪽 다 문제죠.
결국 공교육이 신뢰를 얻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공교육의 급소는 무엇이 누르고 있는 걸까요? 절실해 보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교육 심폐소생술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